안녕하세요. 수학 공부의 바른 시작 21세기 파스칼 나의 하버드 수학 시간 저자 정광근입니다. 오늘은 도형의 방정식 단원의 난이도 상 문제를 함께 풀어보면서 알고 있는 개념을 이용해 어떻게 문제를 잘 풀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대단원 세 번째 도형의 방정식을 우리가 끝냈습니다. 개념에 대한 설명 그리고 개념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너무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시험에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영상은 좀 스페셜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도형의 방정식 대단원 마지막 점검 문제 중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은 이렇게 지금 점이 3개 찍혀있는 문제들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존에 배웠던 것은 정리가 되어 있으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식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지 이해하시고 나면 공식과 연관되어 있는 기초적인 문제들을 좀 풀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되죠. 그리고 공식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 공식이 일종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못을 박는데 스크루 드라이버를 쓸 수는 없는 거죠. 예, 뭐 가끔 이렇게 뒤집어서 망치가 없으면 쓰기도 하지만 그건 좀 황당하죠. 못을 박을 때는 망치를 써야 됩니다. 이렇게 공식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거리의 공식은 두 점의 거리를 구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들을 분명하게 어디다 갖다 쓰는지를 서로 이렇게 매치를 시켜서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두원 x-3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1이고 x 플러스 5의 제곱 플러스 y-3의 제곱은 1이다 라는 두 원이 있고 직선 L에 대해서 서로 대칭일 때 직선 L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보면 뭐 대충 중심과 반지름을 알 수 있으니까 이 문제를 보고 어떻게 풀지를 생각하는 것은 이 그림을 그리는 것 이상은 없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두 개를 그리고요. 원을 그리는 거죠. 자, 이 라인이 뭡니까? 이게 우리가 찾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건 뭐냐면요. 이 녀석이 중심이 3,-1이고 반지름이 1이고요. 또 이 녀석의 중심은 -5,3이고 또 이 녀석이 또 반지름이 1입니다. 이 그림과 이 그림이 서로 대칭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에 대해서? 이 직선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지난 영상에서 설명해 드렸지만 이 중심과 중심이 사실은 정확하게 이 직선과 어떻게 돼야 되냐면 수직이어야 됩니다.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이리로 옮겨간 거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이 거리는 같습니다. 대칭이니까요. 그죠? 여기서부터 이 중심에서부터 이 점과 중심에서부터 이 점까지의 이 거리가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 두 개를 이용해서 이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번 해볼게요. 자, 첫째, 두 점이 주어졌으니까 이 두 점의 중점이 어디입니까? 여기죠. 그러니까 두 개의 중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 두 개의 값이 있을 때 그 두 녀석의 중점을 구하는 방법은 평균을 구하는 것과 같다.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면 되니까 3 플러스 마이너스 5를 2로 나누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 플러스 3을 또 2로 나누면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1,1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즉 여기가 마이너스 1,1이라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요. 이 직선이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건데 직선은요. 한 점이 있고 점이라는 건 그 직선 위에 있는 점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직선의 기울기 m을 구할 수 있으면 끝난 겁니다. 자, 기울기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습니다. 얘가 수직이니까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바로 구할 수 있죠. 3 빼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빼기 3 돼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네요. 그러면 이 녀석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얘는 당연히 기울기가 뭐겠습니까? 2죠. 두 놈을 곱해서 얘와 얘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바로 계산이 되어지죠. 그럼 끝났어요. y는 2x 플러스 b고요. 자, 마이너스 1,1을 지나가니까 y에다가 1,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서 b를 찾아주면 y는 2x 플러스 3이라는 이 직선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자, 17번. 점 A 마이너스 8,0과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8 위의 점 P를 지나는 직선 AP의 기울기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거죠. 이렇게 원이 하나 떡하니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이 녀석은 중심이 0,0이니까 여기가 이 녀석의 중심이 되겠고요.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그럼 여기가 0,√18이고 여기가 루트 18,0이라고 해서 반지름 때문에 이런 그림을 대충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트 18은 뭡니까? 그렇죠. 4점 얼마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마이너스 8,0을 지난다고 그랬으니까 뭐 요쯤 있다고 할게요. 대충.
예, 마이너스 8,0 여기가 A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점에서 원 위에 있는 한 점 P를 지나는 직선 AP의 기울기의 최대값을 구하려면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이렇게 라인을 그을 수도 있고요. 또 뭐 또 이렇게도 그을 수 있고 또 뭐 이렇게도 그을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 보시면 기울기가 제일 큰 거는 그렇습니다. 요렇게 됐을 때 가장 큰 거죠. 결국은 마이너스 8,0을 지나면서 이 원에 접하는 요게 P점이 되고요. 이때 이 직선의 기울기가 가장 크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일단 이 직선을 한 점과 기울기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y는 m, x 플러스 8. 사실은 여기 플러스 0인데요. 이거 안 써도 되죠. 자, 직선의 방정식은 몇 가지의 방법들이 있는데 이것이 한 점과 기울기를 알 때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식입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8을 x1에 0을 y1에 넣으면 이런 식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직선을 y는 m 곱하기 x 플러스 8이라고 이거를 놓을 수가 있어요.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썼던 공식 기억나십니까? 뭐냐? x1, y1이라는 포인트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 d는 square root of a square b square, a square 플러스 b square, 그 다음에 ax1, by1 플러스 c. 자, 이 녀석이 점과 직선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거죠.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요 거리를 한번 구한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반지름이 이 녀석이 루트 18이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걸 써야죠. 직선의 식을 mx-y 플러스 8m은 0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a가 m이고요. b가 마이너스 1이고요. c가 8m이라고 여기서 뽑아내죠. 그 다음에 x1, y1은 0, 0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되면 m의 제곱, a의 제곱이니까 b의 제곱은 1입니다. 그 다음에 a랑 m과 0 곱하고요. 마이너스 1과 0 곱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8m이니까 얘는 다 0, 날아가고 절대값 8m over square root of m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얘가 뭐라는 겁니까? 얘가 루트 18이라는 결론이 나오죠. 예, 그러면은 이걸 이용해서 m 값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루트 8m이 루트 18에다가 이렇게 되죠. 그럼 양쪽 제곱하면 64m 제곱 되고요. 여기는 18 곱하기 m 제곱 플러스 1 돼가지고 64m 제곱이 18m 제곱 플러스 18 되고 64에서 18을 빼면 얼마인가요? 46m 제곱은 18, m 제곱은 18을 46으로 나누고 그러면 2로 되니까 9 되고 23 되나요? 그러면은 m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3분의 9가 되는데 얘는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유리화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최대값을 구해야 되니까 음수가 아니라 양수가 돼야 되니까 우리가 구하는 m의 최대값은 23분의 3루트 23이다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중요한 건 여러분 그림을 그리면 훨씬 더 뭘 찾아 나가야지 내가 원하는 답을 구할 수 있는지를 보기가 쉽고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질문하셔야 될 것은 그러면 내가 이걸 풀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것들은 뭐냐? 공식들, 개념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이용해 가면서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세점 0,0, 4,0, 0,3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OAB를 평행 이동한 삼각형 O-A-B-의 점에 대하여 점 A-의 좌표가 9,2일 때 얘가 9,2일 때 삼각형 O-A-B-의 내접원의 방정식이 뭐냐? 그러니까 즉 얘 방정식 찾는 거예요. 그래서 A, B, C 구한 다음에 그거 각각 다 더해서 답 찾으라는 얘기죠.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원을 구할 수 있고 이 원을 이 점이 지금 이동하는 걸 보여줬죠. 4,0이 9,2가 됐다는 얘기는 오른쪽으로 5, 위로 이만큼 이동되니까 도형의 이동을 이용해서 이걸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요 안에 있는 이 원의 서클을 한번 구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일단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R이라고 해가지고 중심이 R,R이고요. 반지름이 R인 녀석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R,R에서부터 요 직선까지의 거리가 바로 반지름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요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죠? x over 4, y over 3, 1. 자, 여기 x절편과 y절편이 있을 때 직선의 방식을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중심은 뭡니까? R, R. 그러면은 자, 이 R, R에서 이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R이라고 했으니까 9, 16, 3R, 4R, 마이너스 12. 되나요? 아, 예, 끝났네요. 그럼 얘가 5고요. 얘가 7R 빼기 12의 절대값이 되고, 그러면 여기서 얘랑 곱해서 5R은 7R 마이너스 10인데요. 두 개가 나올 수 있어요. 뭐냐? 이 절대값이 있으니까 7R 마이너스 12가 5R일 수도 있고요. 7R 마이너스 12가 마이너스 5R일 수도 있어요. 그럼 각각 계산을 해보면 여기서 2R이 12니까 R이 6이라고 나올 수 있고, 여기서는 12R이 10이니까 R이 1이 나옵니다. 그런데 R이 3, 4가 여기 정해져 있으니까 절대 얘들 값보다 클 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6은 될 수가 없고, 그러니까 R은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느냐?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 그 다음에 1이라는 원의 방식이 나오는 거죠. 중심과 반지름이 다 1인 이런 형태가 되죠. 그럼 얘가 어떻게 된다고요? x 값으로 5만큼, y 값으로 이만큼 대칭 이동되는 거니까 x-는 x에다가 5 더하고 y-는 y에다가 2를 더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x는 x-5고 y는 y-2니까 요 값과 요 값을 기존에 있는 이 x값과 이 y값에 넣어주면 끝난다는 거죠.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x-라고 써도 되고요. 나중에 x-를 x로, y-를 y로 바꾸면 되니까 뭐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럼 x-6의 제곱, y-3의 제곱은 1. 자, 어차피 이 x, y든 x-y-도 둘 다 xy 좌표 평면에 있는 값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x제곱 12x 36, y제곱 6y 9는 1,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6y 플러스 얼마입니까? 예, 44는 0. 이렇게 나오는 게 보이시나요? 자,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0이고요, b는 마이너스 6이고요, c는 44니까 세 개를 다 합치면 26이라고 값이 나오나요? 예, 그래서 답은 26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영상 잘 보셨습니까? 난이도상의 몇 문제들을 가지고 어떻게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요약해보면 첫 번째로 문제를 읽고 문제가 나타내는 그림을 대략 한번 그려봅니다. 그리고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내가 그린 그림에 대충 나타내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기 위해 내가 뭘 알고 있는지를 질문해 보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수없이 쏟아지는 공식들은 공식들의 유도 과정과 그 공식들의 상관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뒤죽박죽 되어서 쓸모가 없게 됩니다. 공식들과 그 사용처들을 잘 정리해서 공식 공구통에 잘 넣어놓고 필요할 때 정확하게 꺼내 쓰는 기초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과정이 어느 정도 완성되면 이제 난이도 상의 문제들을 가지고 몇 가지의 개념을 단계적으로 이용해 답을 찾는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수학 문제들은 수학에서 사용하는 언어 자체가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추상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훨씬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문제를 그림이나 도형으로 그려보면 뭘 묻는지와 뭘 찾아야 하는지가 분명해지므로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큰 힘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배운 방법을 잘 활용하셔서 결국 수학을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